여야 정치권은 6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여야의 속내는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정감할 말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 6.3 지방선거 올인일 비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비밀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이현정 의원, 6개월 남은 지방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도 송파을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야 정치권들이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올인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간략히가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쨌거나 집권 중반기에 있는 선거는 이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2020년 그 또 총선을 향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봐서 사실은 지방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좀 이제 뜨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상당히 한 거, 특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가 높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일단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런 신화가 있는 것 같고, 야당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아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인의 비밀 세 가지 얘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어이구,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포인트, 고심. 박원순, 안희정의 갈림길.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대선 때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 일단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라는 게 그냥 막 수만들 보면 되는 거 맞아요. 본인의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뭐 한번 네. 해볼까?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어. 그렇지만, 신동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 그잖아. 돼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겠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밤을 즐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광화문 일대의 호프집에 맥주가 완전히 오늘 새벽까지 동이 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박상호 소장. 이 두 사람요. 이게 여권의 유력한 차기 잠룡 아닙니까? 현역 단체장 재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의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과격당치장들 상대로 뭔가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를 하는데 안희정 씨는 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참석을 했고, 그럼 박원순 시장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하는 것 같고, 안희정 지사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정리를 잘하셨네요. 안희정 지사는 거의 이제 지사직에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네. 박원순 시장은 이제 3선으로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페이스를 찾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을 쭉 놓고 보면, 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 외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충남에서 청와대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충남에서 청와대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 4년까지 기어서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의 어떤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당대표로 바로 도전해서 어쨌든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으로 오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박원순 입장에서는 서울시청과 청와대는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유일한 예가 서울시장에서도 서울시장에 성공을 한다면 또 그 행정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바로 옆에 걸어서 10분 거리인 청와대 갈 수도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이제 3선 도전을 하는 걸로 굳힌 것 같은데 어느 경로가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죠. 10월 초에 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경남지사 차출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출처는 대통령이다. 그만큼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국적인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본인은 당시 굉장히 격노했다고 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일석이조, 네. 뭐 일타 쌍피 이런 취지일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지역 예.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길로 예. 수도권이라고 하는 야권이 민주 진보 진영이 약간 유리한 지역보다는 예. 영남이라고 하는 험지로 내려가게 함에 따라서 예.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남 도지사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승리한다라면 제2의 노무현의 길을 좀 예. 가게 함으로써 박 시장이 정치적 임무를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 서울시장 3선에 대한 수도권의 피로도가 좀 있거든요. 피로도요? 그래서 네. 민주당은 역대 수도권 선거를 인물 선거를 통해서 바람 선거를 해왔는데 3선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어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전체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서울시장 선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를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예, 바람을 통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하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그 생각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경남 도지사 사출설들이 설득있게 와닿는데 본인이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이 거부해요. 예, 이제는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 외부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보다 예. 사실상은 박원순 시장 내부에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이현종이요. 제가 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가 하나 있고요. 아니 박원순 시장도 지난 대선 경선 치르면서 본인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의도에 기반이 없으면 대선이 힘들다. 그런데 왜 송파을이나 노원병 같은 그런 지역구에 재부선 출마하는 게 아니라 굳이 서울시장 3선 1위를 선택했을까요? 일단 지금 서양호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박원 시장의 경남지사 차출에 대한 논리는 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봐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예. 서울시장 하던 분을 왜 이유를 해서 경남지사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정략적이죠. 왜냐하면 그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이분이 뭐 서울시 같은 경남시에 가든 사람을 이렇게 꽂든 맺꽂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여권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조금 불편한 박원 시장을 경남지사 내려보내므로 불편한 사람. 그럼 경남 시민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방 이런 거. 서울시장 하던 사람을 왜 갑자기 경남지사로 네. 보내서 한 분도 뭐 출신이 그쪽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쪽에 와서 전혀 연고도 없는 분들 그런 것 자체는 일단은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경남지사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경수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지역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자 승리하려면 김경수 의원이 현장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데 봉하마을에서 김해부가 그렇죠. 바람을 일으켜서 네. 그럼 김경수 의원이 나오면 되지 왜 자기는 안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을 내려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단지 어떤 명분일 뿐이고 한편으로 봐서는 차기의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뭔가 박원순 시장을 조금 배제시키겠다. 배제시킨다. 사실 서울시장에서 경남지사 갔다가 다시 서울 오기는 어렵죠. 굉장히 힘든 네. 거죠. 자,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국회에 진출해서 뭔가 하기에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도 네. 이게 뭔가 좀 아직까지 좀 이게 그 힘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력이. 네. 얼마 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걸 가지고 좀 만났을 때 고민을 토로를 하던데. 아, 그럼 좀 안희정 지사랑 입장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참모들 중에서도 이제 반반이 갈려요. 일단 국회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쪽과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3선을 해서 그 기세를 가지고 바로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마 박원 시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벌려놓은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성과를 가지고 네.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이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괜히 여의도에 갔다가 되지도 않은 여의도에 갔다가 괜히 사람도 안 생기고 가서 그냥 대표도 못하고 안고도 못하면 꿈을 접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쪽을 속에서 일단은 바로 직진하는 코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수영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누군가 만나자 그럽니다. 그 만나자고 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럼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경남지사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일반 의원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초선 아닌 초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부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김경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똑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의지가 실렸다라고 보면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 것이고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은 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의원 등등 서울시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경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야권 내에서 가장 조직되고 열렬한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경선했을 때 지금 일반 밋밋한 식의 여론조사와 막상 대통령의 의중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실렸다라고
읽히는 상태에서 네. 경선을 했을 때 네. 과연 예선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 이 부분도 좀 의문이죠, 사실은. 네. 겉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예선입니다. 하지만 이 당내 경선에서 굳이 그 선거인단 등록을 해가지고 네. 하려면 굉장히 좀 지지층이 열혈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만한 분은 역시 박원순 시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을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친 문재인계 입장에서 나는 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객이 아닌 주류라고 분류되는 전 이게 궁금합니다. 추미애 대표냐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냐 차기 시장 후보를 놓고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잘 아시겠지만 네. 서울 특별 시민들 입맛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추미애 여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 50%, 서울 시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네. 추미애 대표가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리당원에서 지지율이 높더라도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저는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1월 1일 신년에 모든 일간지하고 방송에서 그리고 종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올해 주요 선거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네. 아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다자간 대결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후보에 근접해서 지지율이 나온다라면 청신호겠지만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보다 서울시장 지지율이 낮게 나올 경우에 네. 서울시장 후보 적신호라는 기사가 실리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 그 반면에 경기도지사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민주당 정당 지지율과 근접해서 지금 그렇죠. 그 도지사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과 비교된다라고 하면 박 시장의 실질적 도전의 위기는 올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저희가 포인트는 짚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여당 갔으니까 야당을 한번 가야 되겠죠. 두 번째 결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홍준표 6곳 못 지키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홍준표 대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6개를 지키면 현상유지다. 현상유지가 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길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 6곳에 대한 그 승부수를 펼치는 방금 발언을 들으셨는데요. 근데 현실은 상당히 녹록지 않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물론 6개월 뒤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2년 전 총선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선거 이틀 전까지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6개월 뒤 이제 어쨌든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좀 난망한 것인데 네. 다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 이후에 과연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혁신을 해왔느냐.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에 100점 주긴 힘들죠. 사실은 60, 70점 주면 잘 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6곳 정도인데 6곳이 이른바 영남벨트 6곳 아닙니까? 네. 과거 같으면 당연히 이기는 곳이죠. 이 정도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지켜내겠다는 것인데 이걸 지켜내는 것도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여권 잠재적 후보들의 지지도가 훨씬 높거든요. 지금 대부분 현역 부울경 같은 경우, 영남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자유한국당 소속의 단체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연하게 홍준표 대표가 6곳은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6곳 지킨다는 것은 기본 정도 하는 것이고 마지노선 정도 유지하는 것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만만한 국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박상원 평론가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영남이요. 대구랑 부산만 보면 대구에 김부겸 장관 차출 얘기가 나오고요. 부산에는 김영춘 장관 차출도 있지만 쓰리철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 신복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의 차출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차출한다고 하게 되면 6개월 후를 짐작하기 쉽지 않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승부가
예전만큼 녹록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뭐 지금의 대통령 인기도를 생각해서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그 갑자기 치러진 대선에서 물론 이제 네.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개혁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입법하라든지 이거 잘 못 이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만약에 우리가 보통 예상대로 정말 대통령 인기도가 70% 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압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안심해서 그냥 쉽게 갈 경우에 상당하게 우리가 저도 취재를 해보지만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기자들 예견대로 또 되는 선거도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민심이라는 게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 선거를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만이 선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영남벨트를 어떻게 하게끔 이제 여당의 그 기반을 잡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적은 뭐 지금까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고 또 일단 부산파들이 일단 있는 것이고 부산 지역에서 앞으로 총선을 성과를 얻는다 한다면 여기서 교두보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당장 김영춘 장관이나 김부겸 장관이 뭐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 정말 강력한 인물들 내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승산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라면 여기 아마 당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핵심 인사들을 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차기 대선 후보급의 인물을 낸다든지 해서 뭔가 승부수를 볼 가능성이 좀 높더라고요. 방금 정치가 흐르는 물과 같고 판세 또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을 흔들 수 있는 3대 변수가 뭘까? 그러니까 야당의 반격 카드가 뭘까? 보수의 결집이겠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금으로서는 뭐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권 내분인데요. 이제 보수층 결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한국당 홍준표 체제에서의 어떤 여론을 반등시키는 회심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지도부 체제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 체제로 그러니까 홍 대표가 위기에 처한 보수 진영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뭐 고심하고 있죠. 고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변모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역할, 야당 힘들다. 역할도 제대로 못해 그렇죠. 왔다라는 비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대의 실수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본다면 상대의 실수라는 것은 여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딱 하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는 그 변수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지도가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둑으로 치면 알 수 없는 판세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안보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 변수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뭐 심지어 미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은 군사적 옵션 얘기를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도 보이콧하겠다,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좋은데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IMF보다 더한 위기라는 경제 문제가 있어요. 경제 문제. 6월이면 벌써부터 6, 7개월 뒤 아닙니까? 그때는 정권 초래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번 예산도 문재인 그 대통령의 뜻대로 거의 편성이 됐는데 6월달 만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안보 위기가 올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바람의 방향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자체 동력으로 혁신해서 국민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변수에 의해 가지고 지지도가 급락하면서 새로운 그 바람이 불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상호 소장이 발언하시는 동안 서영호 소장이 저를 보면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결집하려면 북한 리스크 문제가 하나의 큰 변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북한이 그 핵무기 고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북한이 한반도 위기들을 가정할 만한 변수들이 상당히 있겠는가.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전 세계 90개 국가에 5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인데 북한이 도발할 우려가 있겠는가 봐서 저는 오히려 북한 리스크가 잠복하고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에 붙고 있는데 사실상 국정원 특활비 문제로 청와대 일부를 넘어서서 이제 최경환 의원까지 미치는 걸로 봐서 국민들에게는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을 전혀 비치지 않고 과거 청산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작동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년도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들은 부도선거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북한 리스크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전환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권 내에서 인물론을 통해서 부도선거가 아닌 인물선거로 바꿔야 될 텐데 인물 선거로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재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네. 낡은 주사파 종북 타령만 가지고는 그거만 가지고는 실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라고 하는 국민들의 언어를 메우기 힘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에 있었던 YS 김영삼 전 네. 대통령 추도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부산 경남 지역을 예전에 진보의 도시, 민주의 도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정치적인 포석인데 부산 경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러워서 저는 지방선거가 홍준표 대표의 오히려 무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치밀하게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1당 2당 봤으니까요. 세 번째는 뭐 어딘지 아시겠죠? 요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신 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세 번째, 인내라고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안철수 마라톤의 끝은 왜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을까요? 오늘 호남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안철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제 발 앞을 봅니다. 제 발 보고 뛰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참고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마라톤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저 마라톤 행사 끝나고요. 조선대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선거연대 또는 통합을 한다. 바른정당은 적폐 세력이 아니다. 영남당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통합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승리, 제3지대 구축하겠다. 그럼 결국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을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바른정당은 영남당이 아니고 적폐 세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안철수 대표 오늘 저 발언을 보면 네. 지금 멀리 있는 목표 너무 멀기 때문에 네. 내 발 앞에만 보고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지방선거는 크게 안중이 없다. 지방선거를 안 이렇게 찍었다. 좀 저는 네. 판단하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한 경우는 2등 전략이다 이야기하잖아요. 2등 전략. 예. 그게 뭐냐면 민주당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과 경쟁하겠다는 거예요. 즉 2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등은 당선이 안 됩니다. 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당대표가 2등 전략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지방선거는 이 승리보다는 네. 2등으로 즉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이 2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의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바로 총선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다음 총선을 바라보고 지금의 지방선거는 그냥 일단 대충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바로 그냥 2등을 득표수만 좀 높여서 2등을 하고 총선을 바라보겠다. 아마 그런 전략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전남 목포에서 지금 김대중 마라톤 대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계란 봉변을 당하신 분이 있죠. 관련한 영상 한번 보고 돌아오시죠. 저는 못 들었습니까? 뭐 내가 맞아서 당하니? 굉장히 염려했었지만은 다행히 저한테 던진 것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없었던 게 제일 좋지만은 어제 토론에서도 약간의 소란이 있었고 뭐 진정을 잘 시켰었는데 끝까지 목포에서 아무런 사고가 없이 유정의를 거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박지원 대표 의원 본인 뭐 내가 맞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좋았다 하고 웃어 넘겼는데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진짜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국민의당의 분당이 가시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이 가시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통합행버스 운전석에 안철수 대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네. 바른정당의 정류장을 거쳐서 통합이라고 하는 종점에 가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바른정당 정류장 가기 전에 탑승하고 있는 호남계 의원들이 모두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면 갈수록 아마 호남계 의원들 반발은 클 것이고 그 반발의 양태가 바로 박지원 최고위원 공작 문제로 불거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파가 그 여파가 아마 계란 봉변 사건으로 나타난 건데 저것이 박지원 전 대표가 맞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맞을 뻔했던 간에 국민의당의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방선거 6개월 남은 특집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와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박상원 평론가, 서영호 소장관은 여기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지사로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정략적이죠. 왜냐하면 그 한 개인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이분이 뭐 서울시 같은 경남시에 가든 사람을 이렇게 꽂든 맺꽂든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여권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 조금 불편한 박원순 시장을 경남지사 내려보내므로 불편한 사람. 그럼 경남 시민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방 이런 거. 서울시장 하던 사람을 왜 갑자기 경남지사로 네. 보내서 한 번도 뭐 출신이 그쪽이라고 하지 그쪽에 와서 전혀 연고도 없는 분들 그런 것 자체는 일단은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경남지사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경수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역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자, 승리하려면 김경수 의원이 현장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데. 봉하마을에서 김경수 그렇죠. 바람을 일으켜서. 그럼 김경수 의원 나오면 되지 왜 자기는 안 나오면서 박원순 시장을 내려보내려고 하느냐. 그런 단지 어떤 명분일 뿐이고 한편으로 봐서는 차기의 대선 구도와 관련해서 뭔가 박원순 시장을 조금 배제시키겠다. 배제시킨다. 사실 서울시장에서 경남지사 갔다가 다시 서울 오기는 어렵죠. 굉장히 힘든 네. 거죠. 자,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국회에 진출해서 뭔가 하기에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뭔가 좀 아직까지 좀 이게 그 힘이 생기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동력이. 얼마 전에도 박원순 시장이 아마 그걸 가지고 좀 만났을 때 고민을 토로를 하던데. 그럼 좀 안희정 지사랑 입장은 다른 건가요?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참모들 중에서도 이제 반반이 갈려요. 일단 국회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쪽과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삼선을 해서 그 기세를 가지고 바로 가는 게 좋겠다 했는데 아마 박원순 시장은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벌려놓은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성과를 가지고 바로 대선으로 가겠다. 이게 오히려 낫지 않는가. 괜히 여의도에 갔다가 되지도 않은 여의도에 갔다가 괜히 사람도 안 생기고 가서 그냥 대표도 못하고 안고도 못하면 꿈을 접는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쪽을 속에서 일단은 바로 직진하는 코스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정희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누군가 만나자 그럽니다. 그 만나자고 한 사람이 김경수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그럼 만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경남지사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일반 의원 얘기도 아니고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분이 와서 초선 아닌 초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부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여야 정치권은 6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여야의 속내는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정감할 말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해봤는데 6.3 지방선거 올인일 비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가지 비밀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이현정 의원 6개월 남은 지방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도 송파울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여야 정치권들이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 올인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간략히가부터 좀 짚어주세요. 어쨌거나 뭐 이 집권 중반기에 있는 선거는 이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2020년 그 또 총선을 향한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봐서 사실은 지방선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주자들의 어떤 좀 이제 뜨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다 차기 대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상당히 한 거, 특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기도가 높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일단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런 신화가 있는 것 같고 야당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벌써부터 아마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인의 비밀 3가지 얘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어이구,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 포인트, 고심. 박원순, 안희정의 갈림길.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박원순 시장과 안희정 지사의 대선 때의 모습과 최근의 모습 일단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라는 얘기는 마음대로 보면 맞아요. 본인의 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대로. 시작, 싫어, 진짜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어. 그렇지만, 신도를 행복하게 하는 그자가. 돼요?
김경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게 똑같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 의지가 실렸다라고 보면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얘기인 것이고 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은 뭐 추미애 대표, 박영선 의원 등등 서울시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경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경쟁자에 비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야권 내에서 가장 조직되고 열렬한 지지층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경선했을 때 지금 일반 밋밋한식의 여론조사와 막상 대통령의 의중이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다른 분한테 실렸다라고 읽히는 상태에서 경선을 했을 때 과연 예선 통과를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의문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예선입니다. 하지만 이 당내 경선에서 굳이 그 선거인단 등록을 해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좀 지지층이 열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여권에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만한 분은 역시 박원순 시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의 머릿속을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본다면 친 문재인계 입장에서 나는 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객이 아닌 주류라고 분류되는 전 이게 궁금합니다. 추미애 대표냐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냐 차기 시장 후보를 놓고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 특별 시민들 입맛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여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당원 50%, 서울 시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후보가 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미애 대표가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리당원에서 지지율이 높더라도 만만치 않은 게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1월 1일 신년에 모든 일간지하고 방송에서 그리고 종편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올해 주요 선거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아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다자간 대결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후보에 근접해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이 밤을 즐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광화문 일대의 호프집에 맥주가 완전히 오늘 새벽까지 동이 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 합시다.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긋도록 합시다. 박상원 소장. 이 두 사람요. 이게 여권의 유력한 차기 잠룡 아닙니까? 현역 단체장 재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의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과격당치장들 상대로 뭔가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를 하는데 안희정 씨는 안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참석을 했고 그럼 박원순 시장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하는 것 같고 안희정 지사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이 달라지는 거죠? 아니 뭐 정리를 잘하셨네요. 안희정 지사는 거의 이제 지사직에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은 이제 3선으로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페이스를 찾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87년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을 쭉 놓고 보면 단체장, 광역단체장이 대통령 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그 외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충남에서 청와대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지금. 충남에서 청와대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대선 4년까지 기어서 올라오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의 어떤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당대표로 바로 도전해서 어쨌든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으로 오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박원순 입장에서는 서울시청과 청와대는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유일한 예가 서울시장에서도 서울시장에 성공을 한다면 또 그 행정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바로 옆에 걸어서 10분 거리인 청와대 갈 수도 있으니까 박원순 시장은 어쨌든 뭐 이제 3선 도전을 하는 걸로 굳힌 것 같은데 뭐 어느 경로가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죠. 10월 초에 묘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경남지사 차출설 얘기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출처는 대통령이다. 그만큼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전국구적인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본인은 당시에 굉장히 격노했다고 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일석이조, 네. 뭐 일타 쌍피 이런 취지일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지역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길로 예. 수도권이라고 하는 야권이 민주 진보 진영이 약간 유리한 지역보다는 영남이라고 하는 험지로 내려가게 함에 따라서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경남 도지사 선거를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면 제2의 노무현의 길을 좀 가게 함으로써 박 시장이 정치적 임무를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한 명분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제 서울시장 3선에 대한 수도권의 피로도가 좀 있거든요. 피로도요? 그래서 민주당은 역대 수도권 선거를 인물 선거를 통해서 바람 선거를 해왔는데 3선 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방어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전국 지방선거를 이끌어나가는 중심으로서의 서울시장 선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를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전국 선거를 주도하는 선거를 치르고 싶은 그 생각도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이 경남 도지사 사출설들이 설득 있게 와닿는데 본인이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외부에서 이렇게 추천하고 나가라고 하는 얘기보다 사실상은 박원순 시장 내부에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현종이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할 수 있는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가 하나 있고요. 아니 박원순 시장도 지난 대선 경선 치르면서 본인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의도에 기반이 없으면 대선이 힘들다. 그런데 왜 송파을이나 노원병 같은 그런 지역구에 재부선 출마하는 게 아니라 굳이 서울시장 3선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지금 서영호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박원 시장의 경남지사 차출에 대한 논리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서울시장 하던 분을 왜 이유를